이슈 인터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계를 대변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선출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국 후보입니다. 예,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바뀐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가 노동당 또 녹색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진보 정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노동단체 또 사회운동단체가 예.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공동행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파면 탄핵 과정에서도 같이 이제 집회에서 서로 공동 행보를 해왔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제 공동 대응, 대선 대응을 하자, 이렇게 교리가 모아져서 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만들어졌고, 예. 여기에서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대 공동 대응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정당의 당명을 가지면 이러한 이제 공동 대응, 연대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 대선 기간에 한시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한해서 당명을 좀 바꿔서 예. 이 공동 대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럼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의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TV 토론권을 정의당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TV 토론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네, 당명은 바뀌었는데 일단 정의당의 당명이 바뀐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공동 대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대선 후보로 결정되신 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후보를 경선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로 이제 출마한 것은 저하고 정의당의 대표로서 저와 그리고 이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선을 들어갔었고요. 네. 이 연대의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후보를 선출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예. 후보 선출된 이제 허락 연설도 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대선에서는 이제 늘 우리가 이 윤석열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그런 무도한 정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꾸어내는과 함께 동시에 이번에는 적어도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예.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게 됐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회 대전환, 사회 대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이런 내란 세력의 토양을 자양분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지금 대선 전략을 그리고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어떤 네네. 일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 불평등을 바꿔내야 된다.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1,000만 명을 넘고 있거든요. 예. 거의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제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또 4대 보험 적용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동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러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이나 혐오로 배제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매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법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장소가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내부에서 경선을 할 때는 네. 지금 이제 청계천에 있는 하나빌딩 그 바로 앞에 30m 그 철탑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대우조선의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실제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원청이죠.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예. 교섭 자체를 요구해도 자기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0m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노동에 있어서 고용 형태에 따라서 비정규직 또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예. 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출마의 변은 바로 이제 노동자들이 그 고공에 올라가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예. 그 광화문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무도한 정치 통치를 해왔고 이 문제가 이제 광장 민주주의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광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광장을 상징하고 있는 광화문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광화문에서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셨는데 출마의 변을 던진 곳 자체에서 그 상징성이 드러나는군요. 노동의 차별을 받고 있는 고공 농성장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이 가는 의미는 좀 남다르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내란을 청산하자라고 광장에서 여의도에서부터 해서 한남동 그리고 광화문 또 안국역 앞에서까지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싸움을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선으로 넘어오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광장에서는 서로의 어떤 차별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또 불평등의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그 광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많이 울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 들어오니까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목소리들만 지금 언론에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이 관심의 대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의 사회를 좀 더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내걸고 이번 대선에 임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사실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철학에 기초해서 정책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대선에서 우리의 정치에 반영할 건지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저 같은 적어도 진보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이번 대선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저도 단일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예정인데 말씀을 네네. 하셨으니 이거는 제가 뒤쪽으로 미루고 네네. 사회 대개혁 과제는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시급한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차별의 얘기를 하면,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이제, 다수의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민자라든가 또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이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어떤 그 사회적 양극화,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일단 소수에게 부가 지나치게 이제 독점이 되어 있고, 다수가 실제로 엄청나게, 자기 삶, 생존 자체가 팍팍하게 살아가야 되는 각자 도생의 이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인 보호망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예를 들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또 초단시간 노동자들 흔히 얘기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프리랜스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법 밖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21세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 적어도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예. 또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평등을 차별안을 해소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내란 세력 청산을 구호로 거셨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을 어디까지를 청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동조했던 비호 세력들 또 우리가 이제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극우 이제 폭력 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단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사실 사후적인 어떤 뭐 책임의 문제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걸 이제 바꿔내야 된다. 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지금 이 보수 양당, 수구와 보수 양당 체제에서 진영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결국은 내란이나 이런 거구의 어떤 토양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달리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사회 대개혁이 제대로 돼야 내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는 야당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대선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야 5당하고 광장연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르면 9일쯤에 선언문 발표를 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후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한 3명쯤 나올까요? 뭐 그것은 이제
지금 대체로 예상을 하는 것으로, 예, 짐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 대선이 늘 보면 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되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이나 또는 뭐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가 단 두 개의 그 메뉴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다른데, 그런데 이제 단 두 개로만 자꾸만 압축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결국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후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거기에 강제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선거가 되풀이되는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년 전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이런 선거 국면에 낼 수 있도록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예. 이미 벌써 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동안 양당 정치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왔던 것이 이런 이제 광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그 제대로 못 해왔다는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제대로 좀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 단일화를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한덕수 후보와 네. 김문수 후보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 이 두 분 다 보면 한 사람은 내란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그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네.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그럼 거기에 부역했던 내란 총리가 스스로가 그 책임을 같이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감히 국민의 대표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예. 또 김문수 장관 어떻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극우적인 이야기로 일본이 일제 침략기 때 국적이 어디냐 했더니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일하게 아마 그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그 계엄을 비호했던 당사자입니다. 예. 거기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그 내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예. 그 단일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적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자격이 충분치 않은 두 사람이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될 자기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모두의 TV 토론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정당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보통 이제 전국 선거가 있을 때를 직전 이제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또는 총선에서 3% 이상,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선거 있을 때에 이제 득표율을 가지고 예. 그 TV 토론을 공직선거법에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난 이제 지자체 선거 때 4.3%의 득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3% 이상인 경우에는 이 TV 토론의 그 출전, 네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TV 토론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의당을 지지했던 투표율이 4.1%, 의미 있는 숫자 4.3%, 의미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후보가 다 등록이 되고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린다면 그곳에 나가게 되실 텐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싶고 묻고 싶으십니까? 예, 저희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단순히 두 가지 색깔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친기업 또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보수나 수구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고 있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우리 이제 주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광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자기 존재가 나중으로 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 이번 대선에 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광주 다녀가셨죠? 예,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당 내에서 후보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원 총투표인데요. 네. 그 전날 당원 총투표로 제가 이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행보를 했던 곳이 바로 5.18 묘역이었습니다. 예, 권영국 후보에게 광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네,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제가 철이 들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했던 정말로 소중한 곳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현안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뭐 이제 그 광주에서는 여전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또다시 내란과 탄핵 국면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이제 사실 5.18 우리 민주화 운동 이 부분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어서 더 이상 이런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대단히 강했고요. 예. 또 이제 전남으로 보면 이제 지방 소멸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국립의대, 공공의대 그리고 국립대 병원을 만들어서 꼭 서울로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정말로 이 돌봄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매우 걱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제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을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80년대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제 우리 무도한 이런 정치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협력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두 개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